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조건을 이제 활용해서 매크로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나 아니면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기 전에 살짝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 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님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매크로 이름은요, 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는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나중에 양식 단추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을 누르시기 전에 살짝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고급 필터 하는 거를 녹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앞서 했던 것처럼 3월 14일자에 해당하는 조건만 일단 우리가 설정해서 찾는 방법, 찾는 위치를 설정해서 고급 필터 기능을 수행을 해주시고 기록을 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를게요. 자, 확인 누르시면 지금 현재 녹화 중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데이터라는 리본에 가셔서 고급이란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말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를 거고요. 자, 목록 범위는 여기에 분반 리스트라고 앞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 중에 그죠? F134에서 F136, 135에서 136이라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F 135에서 136이라고 나와 있는 3월 14일자에 해당하는 조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앞서 우리가 했던 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것들이 실행이 됐을 거고요. 기록 중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Alt F11 또는 여기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부분으로 가주시면요. 여기에 우리가 코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모듈 안에서 그죠? 모듈 더하기 눌러서 모듈 1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분반 리스트라는 데이터들 중에서 필터를 적용할 건데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설정할 것이고 그죠? 위치는 여기에 조건을 결과물을 표시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녹화했던 것들이 기록된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주요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크리테리어 레인지라 나와 있는 부분이 분반 두 번째에 조건 설정했던 부분을 우리가 매번 옵션 설정하는 단추 위치에 따라서 조건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크리테리어 레인지를 바꿔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조금 닫아 볼 거고요. 여기에 다시 와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다가 조건을 설정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유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여기 수식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값으로 좀 바꿔볼게요. 3월 14. 자, 하시게 되면 여기에 3월 14X라고 나와 있는 이 조건이 여기 조건 범위, 즉 F135에서 F136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범위가 여기에 텍스트로 찍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3월 21일이라 하게 되면 G열에 있는 G135에서 136이라 나와 있는 이 범위 값이 여기에 칸에 찍혀야 되겠거든요.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매크로 등록해 놓은 부분에 우리가 매크로 아까 고급 필터의 조건 부분을 매번 여기 나와 있는 F열의 값으로 고정적으로 녹화를 시켜 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주소값, 그죠? 어떤 조건을 쓸 겁니다. 라고 우리가 설정했던 이 주소 값을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유동적으로, 그죠? 계속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반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고정적인 위치의 조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옵션의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여기 주소값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번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월 14일 그죠? 조건을 맞춰주시고요.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address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ress라는 함수 적어보게 되면 행과 열의 번호를 가지고 셀 주소를 만들어 줍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소를 만들어 볼게요. 자, address 해서 괄호를 열어줄 거고요. address에 괄호를 열어주게 되면 첫 번째 값으로는 row num이라고 나옵니다. 몇 번째 행입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3월 14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1이라는 값으로 1이라는 값이 셀 연결된 부분에 표시가 된다면 우리는 3월 14
X 나와 있는 이 범위가 여기에 찍혀야 되겠죠. 자, 우선 3월 14가 찍혀 있는 셀을 보면은 F1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 번호는 135가 되겠죠. 자, 행은 끝났습니다. 콤마. 자, 컬럼 넘은 열 번호가 되는데요. 열 번호는 A부터 해서 순서대로 1, 2, 3, 4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F는 보세요. A, B, C, D, E, F라고 나와 있고 1, 2, 3, 4, 5, 6이라고 찍혀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6을 적어주면 고정적인 위치가 되는데 6이 되기 전에 위에 나와 있는 셀 연결된 부분, 그죠? 1이라는 거를 1, 그죠? 136이라 적혀있는, 이 136셀에 적혀있는 1의 값에다가 더하기 5를 해주면, 그죠? 위의 값이 2가 되면 7이 되고, 3이 되면 8이 되고 해서 위치 값이 바뀌게 되죠. 즉, 열의 번호가 바뀌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콤마. 자, ABS num이라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는 상대 참조 형태로 활용을 할 거고요. 콤마. 자, R1, C1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A1, B1 이런 스타일로 쓸 거기 때문에 1이라는 옵션을 마무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볼까요? 하게 되면 우리가 1을 첫 번째 3월 14를 선택하게 되면 F135라는 값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자, 3월 21일 클릭하게 되면 G135라고 찍히면서 열 번호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에는 만약에 지금 3월 21일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3월 21일 적혀있는 135와 G135와 그죠? G136이라는 값이 여기에 찍혀야 되거든요. 자, 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할 때, 연속적인 범위를 표시할 때는 땡땡이라는 콜론을 중간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속적인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수식을 조금 더 추가할 건데 콜론을 서로 셀 범위의 값을 서로 연결시켜 줘야 되죠.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라는 기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계속 적어도 되겠고요. 수식 입력줄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AND 기호를 적어 주시고요. 콜론은 텍스트죠. 쌍따옴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두 번째 셀 값을 연결시켜 줘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35번 행에 136번 적혀있는 값에다가 5를 더해준 열의 값을 가지고 셀이 만들어졌고요. 이거에 그 밑에 칸 136번 행까지 우리가 여기에 적힐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136번 행이 되겠습니다. 자, 열은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5를 해주는 건 똑같죠. 그죠? 자, 콤마. 자, 우리는 상대 참조 형태로 할 거고요. A1 스타일 할 거기 때문에 1로 해주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자, G135에서 G136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G135 땡땡 G136이라는 값이 여기에 이 137번 셀에 찍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하게 되면 F, G, H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을 나중에 우리가 매크로 기록해둔 조건 부분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변수 설정과 여러 가지 수정만 조금만 더해 주시면은 매크로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조건,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137번 나와 있는 이 값이 조건으로 잘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만들어진 매크로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매크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라든 리본에 가시게 되면 매크로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검색이라는 매크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잘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편집이라는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바로 실행해 주셔도 모듈 안에 모듈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죠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크리테리어 레인지라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설정했고 또 우리가 바뀌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설정해 놨잖아요. 그죠? 이 137번 셀에 그 값이 여기에 크리테리어 레인지라는 부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우선 엑셀에서 하는 작업의 그 텍스트 값을 텍스트 값을 일단 받아오고 그 값을 범위 값으로 조금 바꿔주는 작업이 조금 재차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변수 선언이 조금 필요해요.
자, 변수 선언과 관련된 부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dim이라는 걸 가지고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우선 my criteria라고 해서 그죠? criteria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할 거고요. criteria. 자, 그다음에 as range 형태의 범위 형태의 my criteria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는 my range라는 그죠? 변수를 선언할 건데요. as 해서 이거는 string이라는 내용으로 변수 선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range 값을 먼저 가져와야 되겠거든요. 자, my range라고 나와 있는 여기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면 우리 엑셀에 나와 있는 값 중에 이 137번 행의 셀의 값을 가져올 거거든요. .value라고 해서 여기 137번 셀의 값을 my range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자, 이거는 변수를 쓰는 이유는 변수는 값이 자꾸 바뀌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저장을 해둘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검색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실행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라인별로 시작이 될 때, 변수들은 어떤 공간을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공간을 설정해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my range라는 부분이 저장이 될 때 엑셀의 값을 바뀌었으면 바뀐 값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죠? 값을 여기에 my range라는 값으로 저장을 해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my criteria라는 값으로 이제 이 값을 range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set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my criteria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테리어라고 하는 내용으로 set이라는 키워드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range 형태로 가져올 거고 my range라는 값에 가져온 값을 range 형태로 바꿔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는 여기에 criteria range라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range라고 해서 여기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싹 지워주시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변수 선언했던 my criteria 라는 변수 값으로 몽창 바꿔주시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죠? 매크로가 검색이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서 순서도 실행이 되는데 my criteria라는 범위 설정해두고 my range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미리 확보하면서 my range에다가는 이 137에 그죠? 유동적으로 바뀌는 조건의 텍스트 값을 여기 my range라는 값에다 저장을 해줄 거고 my range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 텍스트 값을 그 다음에 my criteria라는 값에다가 범위 형태로 저장을 해두는 상태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줄까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는 분반 리스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급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에 my criteria range로 나와 있는 부분에 금방 우리가 변수 그죠? 범위 값으로 바꿔둔 그죠? 여기 값을 반영시키고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을 한번 닫아 볼 거고요. 단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시게 되면 양식 컨트롤 중에 단추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두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윗부분에다가 한번 더 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으시면은 양식 단추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전용의 단추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검색이라고 만들어둔 매크로를 클릭하실 수가 있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단추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줄 거냐면 조건 설정 후 클릭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조건 설정하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단추 자체에 우리가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월 28일로 바꿔서 H열로 바뀌고요. 여기에 조건 설정 후 클릭 누르시게 되면 그 날짜, 즉 3월 28일자에 그죠? X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검색된 결과가 아래쪽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조건 3월 28일을 선택을 했고 확인하는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3월 28일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 검색된 결과 위에 3월 28일자의 내용입니다 라는 것이 표시가 한 번 더 되면 좋겠죠. 그죠?
자, 이거는 B142번 셀에다가 는이라는 거죠. 수식으로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저는 특수문자, 그죠? 참고 표시 특수문자를 앞부분에 추가하고 싶거든요. 쌍따옴표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미음의 한자키를 눌러서 여기 6번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특수문자 참고 표시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빈 칸까지 텍스트 처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M% 기호로 이제 우리가 인덱스 함수로 어느 날짜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그죠?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 행인지 몇 번째 열인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3이 선택되어 있으면 3월 28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이 범위, 그죠? 중에서 row는 1이죠. 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콤마. 열은 여기 나와 있는 3이라는 값을 활용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행은 됐고 열 부분 중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3월 28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괄호를 닫아 볼게요. 그런 다음에 AND 기호를 추가해서 여기에 결석자 명단이라고 글자를 텍스트 처리해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특수 문자를 넣어주고요. 인덱스로 어느 날짜인지를 함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결석자 명단이라는 글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은 3월 28일이고요. 3월 21일로 바꿔주게 되면 3월 21일자 결석자 명단으로 글자가 바뀌게 되는데 데이터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설정 후 클릭이란 단추를 눌렀을 때 여기에 바뀐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을 일일이 타이핑해서 오타가 나는 우려사항도 없어지게 되고 이거 자체를 복사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인터넷 웹브라우저 또는 게시판에다 글을 올릴 때도 조금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참조 매크로와 관련된 실무 활용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막연했던 매크로가 지금 이번 시간 또 매크로와 관련된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